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강화학습 들어가기 전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해서 MDP예요, MDP. 사실은 이제 요걸 하려고 한 거예요, 요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요거 하려고. 지금까지의 논의한 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줄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패시브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코브 체인이나 또는 MRP, 리워드가 디파인이 그 프로세스가 디파인이 되면 모든 게 다 그냥 수동적으로 다 계산되는 거예요. 저의 어떤 액티브한 의지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시전이 들어간 게 없어요. 이제 디시전을 집어넣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시간이. 자, 그래서 MDP라는 게 새롭게 정의가 되는 이건 뭐냐 하면 MRP에서 디시전이 들어간 거예요. 또는 여기서는 액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나의 의지를 가지고 액션을 취하겠다. 액션을 취하겠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이제 알파고 같으면 내가 여기에 두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디시전이나 액션이나 나의 어떤 윌링니스나 의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넣을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여기에 디시전 또는 액션이라는 A가 들어가면 거예요. MRP에서 A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뭔가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럼 A라는 액션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제가 이제 여기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왼쪽으로 가기를 내가 액션을 취하느냐, 오른쪽으로 가기를 액션을 취하느냐. 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그겁니다. 자, 그러면 state transition probability가 S에서 S'으로 가는데 액션 A를 취했을 때 자, 지금 내가 S에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으로 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만 내가 지금 각각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를 움직인다고 치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내가 액션을 왼쪽으로 가라. 그럼 왼쪽으로 가겠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 라는 액션을 취하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디터미니스틱한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왼쪽으로 가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실제로 나 에이전트가 이쪽으로 갈 확률이 1인 거죠. 이쪽으로 갈 확률은 0인 거고. 그렇게 여전히 마코브예요. 또는 나는 의지적으로 이 커맨드를 왼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좀 이게 좀 이렇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해서 예를 들어 0.9의 확률로 여기로 가는데 아니 뭐 0.8의 확률로 여기로 가는데 0.1의 확률로 내가 동작을 안 하면 그 자리에 있던 또는 0.1의 확률로 반대로 가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액션 A가 이제 여기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바뀐 건가요? 뭐가 바뀐 건가요? 결국은 P라는 행렬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액션을 내가 취했어요. 그러면 나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다시 기존에 있던 거가 싹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갈 확률이 예를 들어서 0.8,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0.1, 반대로 갈 확률이 0.1, 뭐 예를 들면 그런 P가 딱 세팅이 되는 거고 이쪽을 왼쪽으로 가라라고 내가 액션을 취했어요. 디시전을 내렸어요. 그럼 뭐 100% 내가 무조건 간다. 그럼 이쪽으로 갈 확률이 1,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0, 이쪽으로 갈 확률이 0. 그때마다 P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정확하게 모든, 다시, 그냥 마코브 체인으로 이야기할게요. 거기에서 나의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로 가는 거에 해당하는 모든 것만 P만 갖고 있으면 됐죠. 그게 내 세상이었어요. 마코브 체인 또는 마코브 프로세스라는 그 세상은 P를 알면 에이전트가 있고 모든 세상에 대해서 인터랙션을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로 뭐냐 하면 이 에이전트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의 디시전과 액션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액션을 취함에 따라서 P가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때그때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심플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요건 거예요, 요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요건 거예요. 자, 그러면 확 점핑을 해서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함에 따라서 P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 MRP에서 리워드는 그냥 스테이트에 다 정의됐다고 치고 그럼 P가 바뀌니까 밸류 펑션이 바뀌겠죠. 밸류 펑션이 바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가 현명할까요? 이쪽으로 가는 게 현명할까요?는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내가 이제 매 순간 나는 액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취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요게 쫙 바뀌고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밸류 펑션이 쫙 계산 다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해서 쫙 해서 밸류 펑션이 쫙 계산이 되겠죠?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큰 쪽으로 가면 되죠.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미래의 언설텐티를 고려한 가장 옵티멀한 디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 모든 세상을 다 반영하지 못하지만 가장 심플한 버전이에요. 가장 심플한 버전. 이거보다 더 심플할 수 없어요. 말이 좀 되나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액션이라는 게 디시전 또는 액션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내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가 여기에서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액션에 따라서 P라는 행렬이 다 바뀐다. 그럼 리워드가 또 문제인데 리워드가 리워드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스테이트에 다 디파인된 값이었잖아요. 어사인된 값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어떤 S에 있으면서 어떠한 A를 취했을 때 리워드가 다 다르게도 어사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면서 1,000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내려가면서는 예를 들어 뭐 어떤 경우는 500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어떤 것만 얘기할 거냐 하면 그냥 리워드는 스테이트에만 디펜던트 하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여기서 실제는 A에 따라서도 함수가 될 수 있지만 A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리워드는 여전히 스테이트에 디펜던트 하다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액션까지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리고 대부분 문제에서 액션에 디펜던트한 리워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이게 뭐 아주 스페셜한 경우만 따지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더 제너럴 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 요 environment라는 게 있는데, 강화학습 공부하신 분들은 environment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 하면, 이쪽에서는 세상을,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 스테이트를 돌아다니는 애는 에이전트. 그리고 이 나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는 environment입니다. 그리고 이 environment를 가장 대표하는 게 여기서는 요거예요. P. State Transition Matrix. 그래서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함으로써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갈수록. 근데 이제는 이거보다 이게 끝이에요. 이제 막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진 않을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도식화해서 보면 에이전트가 있고 내가 어떤 스테이트가 있고 액션을 취하면 P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고, 그렇게 해서 스테이트로 좀 P에 따라서 이제 액션을 취한 거에 따른 P를 가지고 내가 스테이트를 트랜지션 할 거고 리워드를 받겠죠. 리워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강화학습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거예요. 하나의 예시가 뭐냐 하면, 액션은 지금 이 경우에는 뭐냐면 액션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근데 지금 왼쪽으로, 지금 어느가 왼쪽, 이게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고, 1의 확률로 또 오른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또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 자리에 있겠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액션에 의해서 P가 딱 그냥 무조건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 이쪽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0이면 다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리워드가 스테이트에 디파인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가니까 10을 받은 거고,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1 받은 거고, 마이너스 1 받은 거고, 마이너스 1 받은 거고, 1 받은 거고. 그러니까 꼭 마치 원래 있던 거는 액션에 어떤 리워드가 어사인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스테이트에 리워드가 어사인 된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P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P를 액션을 취하는데 레프트를 취할 수도 있고 라이트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얘가 다 바뀐다고 했죠. 보겠습니다. 얘는 레프트를 취하면 이게 잠시만요. 스테이트가 5개고 처음에 내가 여기에 있고 레프트를 취하면 이게 틀렸네요. 무조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맞나요? 레프트를 취해도 그 자리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S2에 있는데 레프트를 하면은 무조건 쭉 보면은 무조건 S2에 있는데 S1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칸씩 다 이쪽으로 시프트 되는 거고, 여기는 한 칸씩 다 저쪽으로 시프트 되는 건데, S5에서 라이트로 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1이어야겠죠.
이걸 어떻게 구한다기보다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액션까지도 가미된 거예요. P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 질문을 주셨는데 쭉쭉쭉 가서 앞장에 쭉쭉 가서 여기가 1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기 타이포가 있어요. 여기가 1이어야 돼요.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1.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요게 이제 P인데 여기 디터미니스틱하다는 단어를 썼잖아요. 요 의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무조건 왼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로 디터미니스틱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 경우에는 자, 그럼 여기는 뭐냐?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강화학습 공부해 보시면 뭐 이런 그림들 많이 보실 텐데 그냥 아주 심플한 토의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이 이렇게 있어요. 로봇이 밑으로 내려가라 라고 내가 액션을 취했어요. 그럼 대부분 그냥 밑으로 내려가겠죠. 디터미니스틱하게는 예를 들어 내려가라 그러면 100% 내려간다. 1의 확률로 내려간다고 치죠. 근데 이쪽은 뭐냐 하면 밑으로 내려가라는 액션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로봇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옆으로도 갈 수 있다고 치죠. 실제로. 그럼 당연히 여기로 갈 확률이 예를 들어 한 80%, 이쪽으로 갈 확률이 10%, 이쪽으로 갈 확률이 한 10% 정도 뭐 리즈너블하게 된다고 치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액션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그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해서 이게 스토캐스틱이랑 확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액션에 해당하는 액션에서의 그 언서티티를 줄 수 있는 거죠. 요 차이는 이해 가시나요? 요거랑 요거.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이럴 텐데 가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반영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좀 스토캐스틱하고 여기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MDP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스테이트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1에 있거나 2에 있거나. 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 표기한 건 뭐냐 하면 표기한 거는 1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0.7의 확률로 그 자리에 있고 그때 6이라는 리워드를 받는다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처음 여기 있는데 2라는 액션을 다시 1로만 보면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있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1 또는 2라고 하죠. 다시 1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됐죠? 1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무조건 70%는 그 자리에 있고 30%는 2로 가요. 그리고 그때 리워드는 예를 들어 6이나 마이너스 5나 지금 이 경우에는 제너럴하게 리워드도 이렇게까지 제너럴한 걸 표현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테고 내가 만약에 2라는 액션을 여기 있네요. 를 취하면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90%고 10%의 확률로 S2로 트랜지션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리워드는 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반대쪽으로 내가 여기 있어요. 1이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화살표를 보면 1, 1 됐죠?
그다음 E라는 걸 보면 지금 이걸 한꺼번에 다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예시를 보시면 되고, 자, 요것만 설명을 하고, 요거는 끝을 못 볼 것 같은데, 요거 설명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DP라는 세상에 여러분들 들어오신 거고, 아주 심플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막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고 치죠. 그건 아주 작은 회사라고 치고, 여러분들의 회사를 이제 스테이트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 복잡할 수 있지만 그냥 뭐냐 하면, 회사에 돈이 없고 알려지지 않은 아주, 그러거나 반대쪽은 회사에 돈도 많고 유명한 회사라고 치고, 여기는 돈은 없는데 유명하고, 여기는 돈은 있는데 유명하지 않고, 뭐 이렇게 나눴다고 쳐요. 그래서 나의 지금 에이전트는 나의 회사인데, 그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가 이렇게 4가지였다고 치죠.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뭐냐 하면 S와 A가 있는데, S라는 거는 세이빙을 하겠다는 거, A라는 것은 애드버타이즈를 하겠다는 거. 왜냐하면 광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치죠. 여러분들이 대표라서. 그러면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내가 지금 어느 회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여기 중에 하나인데, 그때마다 S도 할 수 있고 A라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SA, SA, SA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어요. 나는 회사가 이제 막 시작해서 돈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광고를 만약 했다고 치죠. 그러면 뭐 광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유명해지는 건 아니니까, 광고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50%. 광고를 했으니까 언론에다가 페이머스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돈을 썼으니까 여전히 가난하겠죠. 이걸 내가 이제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한 확률이 반반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나는 광고보다는 돈이 없어 돈을 아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이빙을 하면 유명하지 않은데 광고를 안 쓰니까 여전히 유명하지 않죠. 돈은 세이빙 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겠죠. 무조건. 다른 스테이트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쭉쭉 이렇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 디파인할 수 있는 스테이트와 각각 스테이트에서의 액션들을 하면서 어디로 갈지에 대한 마코브 체인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어디를 한번 해볼까요? 이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느 걸 할까요?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설명드릴게요. 어느 쪽? 이 관심이 돈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로 하죠. 뭐 돈도 많고 유명해요. 자, 그러면 광고를 해요. 그러면 유명한데 광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유명하겠죠. 근데 돈을 썼으니까 가난해져요. 근데 이건 1의 확률로 가난해진다네요. 이제 내가 그렇게 이제 대충 상황을 보고 세이빙을 하면 돈은 여전히 부자겠죠. 그리고 원래 페이머스 했으니까 페이머스 한 거고. 근데 그건 반의 확률이고, 반의 확률로는 세이빙을 했으니까 여전히 돈은 많은데 내가 계속 광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언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쭉 상황을 이제 아주 심플리파이 해서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다 모든 게 다 이제 여기 보면 리워드를 보세요. 회사는 뚜렷해요. 위치해야 돼요. 나는 여기는 0, 0, 10, 10 위치한 겁니다.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전체적 상황을 내가 이제 모델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대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뭘까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 했고, 뭐 이렇게 SA, SSL에서 쭉 해서 대충 해서 뭐 각각의 뭐 확률도 이제 대충 리즈너블하게 다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관심 있는 게 뭘까요? 내 회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이 있고, 아니면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계속 변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베스트 또는 옵티멀한
액션이 뭘까? 내가 S를 취하는 게 좋을까? A를 취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서는 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관심사일 거잖아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딱 보고 자 그럼 여기에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바로 나오나요? 그게? 그럼 여기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지려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게 MDP입니다. 그게 MDP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MDP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S와 SA, SA 중에 하나씩 탁 픽이 되는 겁니다. 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만약에 뭘 찾았다고 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옵티멀한 건 S라고 치죠. 그러면 내 회사가 여기 딱 들어오면 무조건 SA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옵티멀 액션.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만 요 문제는 심플리파이 된 건 한데 각 스테이트마다 옵티멀한 액션이 딱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다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있다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있다가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해서 베스트한 액션을 취할 때는 여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동네에서는 그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기 동네에서는 안 중요해요. 왜? 마코비안 프로퍼티 때문에. 가장 심플한 거예요. 무슨 내가 어떤 옵티멀한 디시전을 내림에 있어서 내가 걸어왔던 패스 트레젝토리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삶에서는 여기서는 중요하죠. 그게 모든 게 다 마코비안 프로퍼티라는 가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스테이트만 들어가면 그 스테이트 디펜던트한 옵티멀한 액션이 찾을 수 있고 그것만 따르면 돼요. 그게 옵티멀한 디시전입니다. 현실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여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세상에서는 그게 옵티멀한 거 맞아요.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무조건 S를 그거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을. 그래서 실제로 요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만 보고 한번 머릿속으로 나는 요럴 때 요렇게 하겠다는 거랑 실제로 계산했을 때 옵티멀한 거랑 한번 따져 볼 기회가 실습에서 있을 겁니다, 아마. 이어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좀 초반에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또 리캡을 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를 보시면 이제 보면 마코브 체인 또는 마코브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처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시죠? 이거는 그냥 스테이트가 있고 거기에 트랜지션 하는 probability matrix만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 중에 가장 키한 아이디어는 마코비안 프로퍼티. 미래는 오늘만 디펜던트 한다. 과거는 의미가 없다. 라는 그냥 정말 굵직한 가정을 하나 그냥 툭 때리고 툭 하고 이제 그때부터 쭉 모든 세상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너무 이제 심심하니까 너무 거기에다가 마코브 리워드 프로세스라는 걸 달았습니다. 스테이트마다 리워드를 어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샘플 에피소드 또는 시퀀스가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리워드를 이렇게 줍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리 있는 거니까 뭐 감마 제곱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컨셉이 value function. 그렇게 왜 value function이 define 되고 이건 지금은 잘 명확하지 않지만 뭔가 내가 지금 스테이트 S에 있고 쭉 돌아다닐 텐데 뭐 미래니까 어떻게 갈지도 모르죠. 무한히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받는 리턴의
expectation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return의 expectation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나온 게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디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고, 여기 동네에서는 그걸 액션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액션을 내리겠다. 그래서 각각 스테이트마다 어떤 액션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에이전트가 있고 인바이먼트가 있는데, 액션을 취하면서 인바이먼트가 변하는 거고, 이건 앱스트랙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에서는 A라는 액션을 취하면 뭐가 바뀌는 거라고 했죠? 모델 관점에서는 P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얼하게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P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MDP 프로세스는 뭐냐 하면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이. 세상 이 모든 걸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스테이트에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 트랜지션 확률 P가 이걸 다 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좋아요. 뭐 일단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돌아다닐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 스테이트에서 가장 좋은 또는 옵티멀한 디시전 또는 액션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알파고랑 좀 연결 지어 보면, 내가 액션을 어디에 놓을 건지가 되겠죠. 어디에 놓을 건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쭉 왔고, 그래서 여기 틀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 때 액션에 따라서 P가 달라진다. 그 이야기했었고, 요건 이제 오늘 나올 거랑 이제 여러분들이 또 요걸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 그림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둘 다 액션은 밑으로 내려가 라고 액션을 했어요. 액션은. 그런데 실제로 트랜지션을 하는 거는 얘가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얘가 뭐 소위 말해서 좀 삐꾸라가지고 뭐 불량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한 uncertainty까지를 포함한 그걸 스토캐스틱이라고 하고, 얘는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액션은 클리어해요. 밑으로 가. 그런데 실제로 엑스큐션 된 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 이거였는데 이건 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사를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회사를 디파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장난쳐 보는 거예요. 뭐 가난하고 푸어하고 언론하고 푸어하고 페이머스하고 뭐 이런 경우를 쭉 해가지고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광고를 할까? 하지 말고 돈을 세이빙을 할까?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각각 이제 A가 있고, 근데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선을 긋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2분의 1, 2분의 1, 뭐 1, 뭐 이렇게 쭉 하는, 요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걸 만들고 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각각의 스테이트에서의 옵티멀한 팔러시가 뭔지를 이제 MDP라는 걸 배우면 착 계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기서 이제 지금 제목이 보면 이제 이건 이런 이그젬플인데, 처음으로 팔러시라는 게 튀어나왔습니다. 팔러시를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인가요? 어떤 정책? 그러니까 팔러시라는 거는 이 동네에서는 어떤 의미를 쓰이느냐? 팔러시라는 것은 각각 스테이트에서 액션으로 매핑되는 건데, 이건 뭐 말이 어렵고, 뭐냐 하면, 지금 스테이트가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그리고 여기 보면 각각 스테이트에, 여기는 이 그림은 가능한 액션들을 다 그려놨죠. 근데 옵티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나는 이 경우에 S, 이 경우에 A, 이 경우에 A, 이 경우에 S 이렇게 액션을 픽스를 시켜버려요. 그게 그냥 팔러시 중에 하나인 거죠. 옵티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팔러시.
근데 이건 무조건 스테이트 디펜던트하게 액션이 하나하나씩 매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매핑을 하면 요 그림이 요렇게 바뀔 거고, 요렇게 팔러시를 세팅을 하면 그전 그림이 요렇게 바뀌겠죠. 제가 이걸 옵티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어진 MDP 프로세스에서 각 스테이트마다 액션을 하나씩 픽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 질문을 다르게 할게요. 여기에서 가능한 팔러스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경우의 수가. 몇 개죠? 두 개, 16개죠. 그 중에 하나는 베스트인 거잖아요. 16개 중에 하나는. 그게 옵티멀한 팔러스죠. 그 중에 하나는. 맞죠? 요 심플한 케이스에는, 더,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 경우의 수가. 근데 그러면, 자,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16개의 팔러시가 있을 테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고르면 되죠. 그게 제가 원하는 옵티멀한 팔러시라서 이건지 아닌지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가 정해지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옵티멀하다고 하면 여기서는 A를 취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A를 취하고 다 A이긴 한데 이게 하나가 최종적으로 16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이브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16가지지만 훨씬 더 많으면 스테이트가 많고 액션이 많고 하면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리스트업을 하고 이때에 어떤 팔러스가 제일 좋은지를 이렇게 그냥 나이브하게 계산은 안 하겠죠.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럼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으신가요? 이 16개를 다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쭉 어떤 방법을 쓸까요? 스마트하게? 우리가 옵티마이제에서 이런 거에서 배운 게 별로 많지 않을 텐데. 네? 픽스 포인트. 그건 계산할 때고. 또 뭔지 모르겠지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느낌의 뭔가를 할 것 같은 냄새가 확 나지 않으신가요? 여기도 DP를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하게 옵티멀한 팔러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결정을 할 겁니다. 그게 다예요. 저희가 이제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MDP에서 옵티멀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하나의 팔러시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됐죠? 또는 이렇게 됐죠? 이거는 뭔가요? 마코브 체인인가요? 마코브 리워드 프로세스가 되나요? 아니면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가 되나요? 팔러시가 픽스가 되면 MRP가 되죠. MDP에서 팔러시가 그냥 하나로 픽스가 되면 MRP가 됩니다. MRP가 돼요. MRP가 됩니다. 어디 쓰여 있을 텐데 어디에 쓰여 있죠? 여기 기본 MDP에서 팔러시가 주어지면 그것은 MRP가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액션이 하나씩 정해졌으니까
액션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각 스테이트를 보면. 그리고 이제 액션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러시는 에이전트의 행동을 fully define 한다. 그리고 이것은 deterministic 할 수도 있고 stochastic 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보면 요 그림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 그림으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스테이트에서 내가 액션을 취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만 갈 수 있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팔러시는 예를 들어 왼쪽으로 가라 또는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팔러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내가 여기 있는데 팔러시를 어떻게 디파인 하냐면 왼쪽으로 70% 오른쪽으로 30%로 나의 팔러시를 디파인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 다시? 내가 이제 스테이트가 있는데, 다시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여기에서, 제가 뭐, 옵티멀한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S가 옵티멀하다고 치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서의 내 팔러시는 액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팔러시는 여기에서는 S를 취한다. 또는 여기서는 A를 취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게 맞고. 근데 이렇게 팔러시를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S를 70%, A를 30%. 이것도 팔러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그게 팔러시가 스토캐스틱한 팔러시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팔러시는 디스크리트하게 탁탁 이건 아니에요. 그거랑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액션은 둘 다 내려가라고 액션은 디터미니스트하게 탁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엑스큐션을 할 때 이거는 뭐냐 하면 P가 달라지는 거예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가 얘는 이쪽으로 하는 게 1이고 얘는 0.8, 0.1, 0.1인 거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소위 말해서 까딱 잘못하면 그게 미싱이 돼서 막 섞여서 막 머릿속에서 막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혼돈하시면 다른 쪽에서 이제 이해를 하실 때 조금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션이 있고 액션을 통해서 실제로 에이전트가 트랜지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이 정해지면 P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 P의 모양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팔러시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팔러시라는 거는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액션에 관해서 디스트리뷰션을 스페시파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지금 S에 있고 A가 A를 택할 확률이에요. 내가 무조건 세이빙을 해. 그러면 그분 확률이 1이겠죠. 무조건 그 애드버타이징을 해. 그러면 그건 거기에 해당할 확률이 2고 나머지가 0으로 우리가 액션을 디파인 한 거고.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A를 70% 하고 세이빙을 30% 해. 이것도 액션이에요. 그것도 팔러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나중에 너무 복잡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스테이트마다 액션 A를 하나씩 지정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제일 쉽죠.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대부분 다 여러분들 응용을 만약에 하실 기회가 있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까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요거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요거랑 요거는 상황이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실제 시스템이 그런 거고, 시스템이 내가 저렇게 액션을 가라고 했는데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엉성한 거고 언설티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나의 의지예요. 시스템하고 상관없이. 나의 액션이니까. 이거 완전 다른 겁니다. 이건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막 굳이 여기에다가 액션의 확률을 해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시스템을 복잡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럼 팔러시라는 것은 이제 각각 스테이트마다 액션이 디파인 되면 그럼 모든 스테이트에서 액션이 다 있는 거죠. 그게 셋이 이제 팔러시가 되는 거예요. 나의 팔러시. 이 스테이트에서는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이 스테이트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취하고 이 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MDP의 팔러시는 커런트한 스테이트에만 디펜던트 하지 그 전에 어느 스테이트를 겪어왔는지는 의미가 없다.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마코브 프로세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멀한 거를 선택할 때는 현재 있는 나의 스테이트가 중요한 거지, 그 전에 어느 스테이트에 있었는지는 내가 지금 현재 옵티멀한 팔러시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는 게 내가 보면 가장 심플한 버전인 거죠. 예. 이거보다 더 복잡하면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같은 말로 그런 팔러스가 스테이셔너리하다. 이것도 팔러스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갈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가능한 액션들이 있고 팔러스가 있는데, 옵티멀한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의 그림이 되느냐? 각각의 스테이트에 뭐 예를 들어 그냥 이 두 개 중에 하나씩 탁탁탁탁 결정이 되는 게, 그게 옵티멀하고 그게 스테이셔너리하고 그게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마코비안 프로퍼티로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실제 시스템이 이럴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할까요? 막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온도에 뭐 예를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현장에서 뭐 특정 온도에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거죠. 온도를 이 범위 내에 유지하고 싶다. 온도를 범위 내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오고 이런 케이스,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온도를 여기서 이제 가열을 해야겠죠. 이런 추세면 온도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또 똑같은 범위에서 온도가 만약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똑같은 온도예요. 둘 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온도를 높이겠어요? 낮추겠어요? 어떤 가열로가 있는데 그 가열로의 온도를 이렇게 쭉 측정을 했더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온도는 둘 다 1000도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이제 좀 이게 제가 설명을 이러면 같은 온도, 뭐 예를 들어 뭐 요걸 스테이트로 해도 어떤 범위를 스테이트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같은 스테이트에 있지만 서로 다른 컨트롤 액션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안 따르는 거죠. 마코비안 프로퍼티는 어디서 어떤 트레젝토리를 왔는지 상관없이 여기에서는 같은, 예를 들면 온도를 올려라 라는 하나의 팔러시가 픽스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틀렸다기보다 다른, 이거는 MDP로 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건 여러분들이 저도 뭐 현장에 이렇게 몇 번 가보진 않아가지고 보통 오퍼레이팅 하는 또는 모니터링 룸에 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암묵지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좀 오버 심플리파이 얘기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MDP로 문제를 경험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각각의 스테이트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컨트롤 액션에 해당하는 팔러시들을 경험으로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그게 뭐 어떤 스테이트 그냥 딱 어떤 값에 딱 디펜던트 할 수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예시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MDP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MDP라기보다 이거를 마코브 프로세스로 이해를 하면 이건 좀 다른 거고, 왜냐하면 동일한 온도 밸류나 레인지에 있지만 또는 같은 스테이트에 있지만 어디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컨트롤 액션이나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는 제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MDP 동네에서는 액션 또는 팔러시, 액션 또는 디시전이라고 그 모든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그 집합을 팔러시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뭐 좀 더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현장에 있는 암묵지를 좀 더 스마트하게 또는 약간 그 어떤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이 스토캐스틱한 거랑 액션을 취했을 때 엑스큐션을 하는 단계에서 트랜지션이 스토캐스틱한 거랑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좀 그래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넘어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MDP에서 팔러시를 또 우리가 이니셜 에 대한 걸 파이라는 노테이션을 썼잖아요. 이니셜하게 각각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을. 근데 여기서 또 팔러시를 또 파이로 씁니다. 이걸 섞어서 쓰는데. 팔러시가 파이예요. 그러면 MDP에서 팔러시 파이가 정해지면 MRP라고 했습니다. MRP.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팔러시 파이를 썼을 때 P는 픽스 되겠죠? P는 픽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파이가 딱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또 우리는 모든 팔러시에 관해서 이걸 우리가 다 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옵티멀한 팔러시를 하는 거에 이제 모든 준비 단계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빅 퀘스천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여줬던 예제에서 가능한 팔러시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그 가능한 것 중에서 베스트한 것은 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스마트하고 효과적이고 옵티멀하게 개선할 거냐. 이제 요것만 하나하나씩 대답을 하면 돼요. 그렇죠? 옵티멀한 팔러시가 존재하느냐,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스마트하게 개선할 거냐. 고민하면 돼요.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쪽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라서 항상 보면 예제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이렇게 로봇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드가 있고 뭐 1, 2, 3, 4 요렇게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예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뭐 그리드 월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그거 뭐죠? 뭐 이렇게 게임인데 이렇게 뭐죠 그 이름이? 핑맨인가? 뭐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예시로 항상 이걸 설명을 해요 보면. 이 그림이 좋네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액션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가. 여기 만약에 O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 수 있지만 1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로 못 가겠죠? 아니면 위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능한 액션은 요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에서 가능한 거는 네 개가 있는데 위로 가는 액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트랜지션 할 수 있는 확률인 벽이니까 0이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가능한 팔러시, 요 그림이 좋습니다. 자, 보시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스테이트의 팔러시가 탁탁탁탁 하나씩 어사인이 된 거죠. 근데 요 얘기는 뭔가요? 요 얘기는. 팔러시가 뭐 예를 들어 위로 가는 거 50%, 이쪽으로 가는 거 50% 이렇게 스토캐스틱하게 액션을 디파인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이거의 가장 이게 제일 심한 거죠. 항상 모든 거의 팔러시를 확률적으로 다 디파인 한 겁니다. 액션들을. 그러니까 사실 경우의 수는 무한된 거죠. 무한대로 많죠. 뭐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하면 여기에 확률이 다 다르게 어사인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팔러시가 무수히 많은 겁니다. 경우의 수가. 그거를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쭉 다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은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계산하는 건 우리가 배우지도 않겠죠. 야,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 중에 가장 옵티멀한 팔러시가 뭔지를 이건 진짜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해내는지.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해내는지. 저는 지금 내용을 이제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다시 이런 걸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도 못 만들 것 같아요. 공부를 했는데.